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평안하신가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지난주를 기점으로 3년이 됐습니다. 법안 시행 이후 갑질의 횟수는 과거와 비교해서 줄었지만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강도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온도차가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아직도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는 사업장들의 문제까지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법안 시행 이후에 그래도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직장 갑질에 대한 인식은 180도 달라진 점 아닐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네. 그 근로기준법에 이제 포함이 된 가장 큰 효과로 많은 사람들이 꼽는 것이 바로 고통의 새로운 이름이 붙었다. 이제 이런 점을 들고는 있습니다. 네. 특히 괴롭힘 자체가 직장 문화처럼 통용되던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을 갖게 했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요. 네. 이후 관심이 높아졌고 직장 갑질 119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법 시행 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시행 첫 해에는 22.3%에서 올해는 71.9%로 이제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뭐가 괴롭힘인지, 뭐가 갑질인지에 대한 인식은 많이 높아져서 사회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는 하는데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 시행 이후에도 폭언이나 괴롭힘은 현재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2019년 7월 제도가 시작된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약 3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총 18,906건입니다.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노동 현장에서는 신고 뒤가 더 문제다. 이제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요. 네. 갑질을 당했다는 상황을 증명하기도 어렵고 또 괴롭힘을 인정받는 것도 이제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죠.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피해 유형은 굉장히 다양한데 이 증거를 남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이 피해 유형을 일단 보면요. 네. 폭언이나 부당 인사 따돌림 등 이게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녹취 자료 또는 메신저 내역 등이 이제 필요한데 이를 피해 노동자 개인이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괴롭힘 행위에 대한 녹취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자료를 확보해서 잘 준비해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실제 이게 처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어렵다던데요. 네, 이게 실제로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그 기준을 보면 신고 후에 방치 최대 이제 500만 원 과태료에 예.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조치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의 이제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80% 정도가 이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신고 사례 총 1,360건 중 약 20% 정도만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사안이 좀 복잡할 수 있겠지만 네. 신고 이후에 이제 방치한 사업장 역시 조치 의무 위반만으로 과태료를 물 수 있지만 또 여기도 이제 사실상 0건이라고 하고요. 네. 오히려 법 시행 이후에 3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운데 43.5%는 일단 취하가 됐다고 합니다. 오히려 방치해서 과태료를 물는 경우는 적고 이걸 신고했다가 이걸 취하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제대로 된 조치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보복 조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둘 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직장 갑질 119는 신원이 확인된 직장 내 괴롭힘 제보 가운데 80.6%가 신고 방치, 즉 조사나 조치 구호 의무 위반도 이제 경험을 했다 이제 밝혔고요. 심지어 10명 중에 4명은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등 보복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취소 건수가 이제 생겨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아예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건데요. 고발 이후에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할 정신적, 시간적 비용이 크기도 하고 이직할 경우에는 오히려 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더 큰 문제는 큰 대기업에서도 이게 참 진행되기가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이걸 신고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인 노동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들은 아예
포함 대상도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할 곳조차 마땅치 않은 현실 때문입니다. 직원 수가 적다고 괴롭힘의 강도가 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지역도 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괴롭힘 가해자가 고용주, 바로 직접적인 사장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네, 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면서 일해도 괜찮다라는 건 아닐 텐데 개선 방안은 없을까요? 문제를 해소하려면 이제 법적으로는 그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이제 수정을 하면 됩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20년 7월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넣으라 이제 이렇게 권고를 하긴 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여전히 법이 제자리인 상황이고요. 그 전문가들은 법률 규정은 그 적용 자체가 갖는 예방 효과가 있는 만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에 국회와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법 시행 3년 이제 한 발 더 앞으로 나가야 할 그런 시점인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이 좀 더 보완돼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법제화 이후에 이제 괴롭힘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피해와 그 구제 방안에 대한 보완, 법 처벌 강화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좀 되짚어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 일터의 어떤 규칙과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논의도 이제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반적인 노동 인권 확대와 강화,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컷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인가요? 그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된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달 5일까지 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매달 10만 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씩 더 보태줘서 3년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만기 시에는 내가 부은 돈 36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20만 원의 예금 이자까지 해서 수익률이 100% 이상입니다. 아무나 가입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여기에 해당되는 청년 기준의 나이는 어떻게 되죠? 나이 기준이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100% 이하로 4인 기준으로 보면 512만 원 아래여야 하고요. 가구 재산도 대도시 기준으로는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다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일 경우 가입 연령 범위가 만 15세에서 39세로 좀 넓어지고요. 근로소득 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가 월 30만 원을 보태줘서 3년 뒤면 총 1,440만 원까지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청년 희망적금을 소개해드렸는데 혜택이 이 청년 희망적금 못지않네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 3월에 이제 290만 명이 몰렸던 그 금융위의 어떤 청년 희망 적금 못지않게 이번에 굉장히 인기가 뜨거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르면 오는 9월 금융위는 연 10%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청년 희망 적금 시즌 2도 이제 재개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일명 1억 통장, 이것도 청년 도약 계좌 역시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다만 이런 상품들의 경우에는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법입니다. 혹여 어디까지가 조언이고 또 어디까지가 괴롭힘인지 감이 잡히지 않으면 나를 의뢰 위치에 놓는 역지사지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